있었던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느낌. 시작은 했는데 금세 힘이 빠지고 그 뒤로 남는 건 말없는 공기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라서 어쩔 수 없지. 악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나? 자극이 부족한가?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세게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만지는 순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은 자극적인 비법이 아니라 시니어의 몸에 맞게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부터 만져오셨습니까? 대부분은 끝부터 끝부터 반응이 보이는 곳부터 만져왔습니다. 반응이 느리면 더 세게, 더 빠르게.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감각을 더 잠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니어 남성의 몸에서 가장 먼저 식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펌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손잡이를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아래 배관이 굳어 있으면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펌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남자의 감각도 같습니다. 끝을 자극하기 전에 뿌리와 그 아래 즉 흐름이 시작되는 곳을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게 만지지 말고 아래부터 풀어라. 이것이 고령 남성에게 가장 현실적인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자극을 하면 느낌은 오는데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느낌은 오는데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신호는 왔지만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더 세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열감은 생깁니다. 하지만 금세 빠집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더 둔해진 느낌만 남습니다. 반대로 아래의 긴장을 풀고 배출과 순환을 먼저 열어주면 자극은 적어도 반응은 깊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관리와 소모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민망한 기술도 야한 비법도 아닙니다. 순서와 속도 그리고 호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아래의 긴장을 풀고 숨을 길게 내쉬며 몸이 준비될 시간을 주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다시 연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아직은 끝을 만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몸이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그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순서의 문제였구나. 그 깨달음이 이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손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바로 다음 실수를 합니다. 이제는 좀 세게 해도 되겠지. 여기쯤이면 반응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시점에서 속도를 올리는 순간 몸은 다시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럴까요? 시니어 남성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자극에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상태에 반응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극, 즉각 반응이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태, 흐름, 반응이 순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 그대로 몸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게 만질수록 감각은 깨어나는 게 아니라 더 둔해집니다. 특히 고령 남성에게 강한 자극은 각성이 아니라 방어를 부릅니다.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 빨리 끝내고 싶다. 긴장을 유지하자. 이 신호가 커지는 순간 혈관은 오히려 수축하고 유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자극을 주는 손이 아니라 자극을 멈출 줄 아는 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래를 풀 때는 문지르지 않습니다. 비비지 않습니다. 속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느리게 눌렀다 풀고 숨을 내쉬는 리듬에 맞춰 손을 멈춥니다. 이 멈춤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멈추는 동안 몸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이 깊어지고 아랫배가 풀리고 묵직했던 느낌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가라앉음이 바로 정체가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출이 열리고 길이 정리되고 몸이 이제 준비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 몸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버텨도 된다. 위험하지 않다. 이 메시지가 몸에 전달되면 그 다음 반응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서부터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을 어떻게 만질지보다 아래가 얼마나 풀렸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 손의 압력, 손의 방향, 손이 머무는 위치가 왜 중요한지가 조금씩 감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흐름에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감각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를 조금 풀고 나면 곧바로 중심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 조금만 빨라도 흐름은 다시 끊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구간을 더 거쳐야 합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연결의 통로입니다. 아랫배와 중심을 직접 잇는 길, 힘이 아니라 흐름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심으로 올라가면 반응은 오히려 얕고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올라온 흐름이 머무를 자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손은 자극하는 손이 아니라 이어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쓰지 마세요. 손끝도 아닙니다. 손바닥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아래와 위를 천천히 연결합니다. 이때 위로 밀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길을 닦는 느낌으로 움직이십시오. 속도는 숨을 내쉬는 리듬에 맞춥니다. 내쉴 때 손이 움직이고 들리실 때 손이 멈춥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흐름을 끊기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아직 반응이 약한데 하고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해질 시간이 아니라 쌓일 시간입니다. 쌓이지 않은 반응은 세워도 금방 빠집니다. 쌓인 반응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 구간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단계가 잘 되면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더 깊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중심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만지고 있다는 감각보다 안에서 올라온다는 느낌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느낌이 바로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손은 중심을 향해 자연스럽게 모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유지할 것인가? 더 건드릴 것인가? 이 선택이 다음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선택 앞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를 택합니다. 더 건드리는 것, 왜냐하면 이제 반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금 밀어주면 확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에서는 이 판단이 오히려 흐름을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유지는 행동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유지된다는 건 손이 계속 움직여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관리입니다. 손을 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주지 말고 흔들지 말고 리듬을 만들지 마세요. 대신 손은 가볍게 얹은 채 앞을 만들었다가 풀고 숨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혈관은 더 버텨도 된다고 판단하고 신경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억지로 세우지 않았는데 빠지지 않는다. 이 감각은 자극으로 만든 반응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손은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좋나요? 아닙니다. 움직이되 확인만 하셔야 합니다. 손을 움직여 더 세게 만들려 하지 말고 움직여서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조금만 건드려도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조건은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반대로 살짝만 움직여도 힘이 빠진다면 아직 쌓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면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힘을 더할 필요도 기술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몸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유지해도 된다. 그리고 그 신호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다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준비가 됩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빠르고 느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간격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자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연속보다 회복을 기억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매일이 아니라 주 3회 일정한 간격입니다. 하루 걸러 한 번 몸이 다음이 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리듬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부교감 신경을 켜고 유지력을 안정시킵니다. 월요일에는 아래를 충분히 풀고 수요일에는 연결을 확인하고 금요일에는 중심을 가볍게 점검합니다.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리듬을 지키면 몸은 변화를 숫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감각으로 답합니다. 아침에 무게감이 달라지고 중간에 끊기던 흐름이 이어지고 무리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상태가 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성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줄고 오늘도 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변화는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밤이 편안해지고 낮에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기억하세요. 강함은 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관리가 당장 큰 불꽃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작은 열을 꾸준히 남깁니다. 그 열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답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정확하려고만 하세요. 속도보다 순서, 자극보다 조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해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혹은 3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 밤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더 자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